전남 해남군이 최근 3년 연속 전국에서 출산율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출산율이 높은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전북에서도 자치단체마다 출산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말만 앞선 장려책들이 많아 체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주 도심에서 대형 상수도관 파열이 잇따르면서 시공과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의 최고층 빌딩인 이륙센터가 전기요금이 밀려 한때 단전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전국 시군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출산율 1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이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둘째 나윤이를 출산한 전현호 씨. 전 씨는 해남군으로부터 앞으로 18개월 동안 양육비로 3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전 씨는 벌써부터 셋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거의 직원분들도 셋째 요즘에 많이 낳더라고요. 아들, 딸 낳아도 셋째 지원도 많이 되고 하니까는 셋째 낳고 싶어요. 해남군은 첫째 출산 시 300만 원을 시작으로 최대 720만 원의 양육비를 분할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파격적인 양육비 이외에도 셋째 이상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는 시술비 자부담분과 교통비까지 주며 기형아 검진비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열었고 올해는 분만 산부인과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2주에 보통 200~300만 원이 훌쩍 넘는 광주나 목포의 사설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이곳은 150만 원 선. 다문화 다자녀 가정은 70%까지 감면돼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집 바로 근처라서 저희 가족들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일단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저렴하니까 그것도 좋고요. 지역 주간신문에 매주 신생아를 실어주는 것도 출산 가정에 기쁨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 일가정 양립과 출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미혼 남녀들의 단체 미팅까지 개최하는 등 결혼과 출산을 늘릴 수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라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저출산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할 각오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으로 2011년까지 매년 500명 안팎이던 신생아는 2012년 이후 800명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1.2 수준인 전국 평균의 2배나 될 만큼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행렬이 끊이지 않고 최근에는 일본 아사히 신문과 뉴욕 타임스에까지 소개됐습니다. 가파른 인구 감소로 출산율 높이기가 모든 시군의 주요 현안이 된 가운데 해남군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네, 전북의 자치단체들도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나름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장려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정작 필요한 부분의 지원은 미흡해서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은 지난달 조례를 고쳐 출산 장려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으면 220만 원을,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환경을 좀 획기적으로 조성해서 출산 진안군 인구를 그래도 이제 감소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난처럼 둘째와 셋째 사이의 지원금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서너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장수군과 고창군은 5째 이상에는 무려 1,000만 원을 책정했고 김제시도 7째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혜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도 낳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출산 정책이 셋째 이상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를 둘째로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가 좀 어렵죠. 오히려 그런 거는 하나의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고 하는 하나의 그냥 선전이나 이런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농촌의 경우 2세를 낳을 수 있는 20, 30대 여성 인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지만 이에 특화된 정책은 드뭅니다. 그 다문화 그 가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젊은 그 창업 농업인에 대한 이런 지원 그 확대라든가 또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말만 앞선 출산 정책 속에 속절없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전국적인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옥시레킷 벤키저가 경영난을 이유로 익산 2공단에 있는 직영 생산공장 근로자를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옥시레킷 벤키저는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공장의 비정규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0여 명을 권고사직했습니다. 해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잘못을 자신들이 떠안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전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읍 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군수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키고 지역 주간지에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지만 인건비를 받지 못하자 이 전 군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 도심에서 지난해에 이어 대형 상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모두 상수도관을 교체하거나 구역화 정비 공사를 한 곳들로 시공과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땅속에서 물이 쉼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전주 도심에서 지름 500mm의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장마 오듯이 막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 보네요. 차들도 막 다니니까 이제 물장구 치니까 물이 튀니까 옆에 신호등 건너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은 지난 3월 상수도관 구역화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주 도심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물난리가 난 건 지난해에도 3차례나 있었습니다. 상수도관을 새 것으로 바꾼 지 짧게는 몇 달, 길어야 2년이 안 된 곳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공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항상 이 모든 관의 그 시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 기간도 있는 것이고. 전주 도심에 묻힌 상수도관은 모두 1,200km. 전주시는 누수를 줄이겠다면서 56%인 700km의 낡은 관을 지난 7년간 새 것으로 바꿔왔습니다. 들어간 돈은 1,6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새 상수도관마저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시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시민 1명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분석한 결과 전주 시민 1명이 1년에 버리는 쓰레기는 지난 2011년 266kg에서 지난해 320kg으로 20%가 늘었습니다. 쓰레기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48%인 음식물 쓰레기로 나타났습니다. 간장과 된장, 식초 등 소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소스 산업화센터가 내년 말까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소스 산업화센터 건립지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스 산업화센터 건립에는 국가 예산 70억 원과 지방 예산 10억 원 등 80억 원이 들어가며 운영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맡습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유럽에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 유치단은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과 함께 내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유럽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새만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했던 이륙센터의 전기 공급이 오늘 한때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밀린 전기요금이 1억 원이 넘자 한전이 단전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부랴부랴 요금 일부를 납부하자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장을 비추던 조명이 일제히 꺼집니다. 승강기도 멈춰섰습니다. 입주 상인과 주민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쓰냐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직장들은 어떻게 하냐고. 한전이 단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 밀린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이륙센터가 체납한 전기요금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단전할 테니까 대비하시고요. 하시죠. 낮에 야간이라고 낮에 자는데 선풍기도 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너무 오랫동안 전기요금 안 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 여기. 이륙센터 관리단은 빈 오피스텔과 상가가 늘면서 관리비 체납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층은 다 비어 있습니다. 3층도 다 비어 있고 이렇게 이제 비어 있다고 영업을 안 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이 소유자분들이 관리비를 안 내는 거예요. 입주민들은 상가와 오피스텔 211채를 보유한 최대 지분자가 건물 관리도 맡고 있는데 정작 이들도 관리비를 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대표에서 사임을 시키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 배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이륙센터는 관리단이 체납 요금 가운데 4천만 원을 납부해 전기 공급은 4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전기요금이 8천만 원에 이르고 도시가스와 수도요금 체납액도 1억 원이나 돼 입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는 21일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가장한 일제고사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줄 세우기식 무한 경쟁으로 모으는 비교육적인 시험이라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급과 9급 지방공무원 632명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이 오는 18일 전북 17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12,0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합격자는 다음 달 29일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교통 표지판이 너무 많이 설치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도로 정보와 맞지 않고 관리도 엉망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상가가 밀집한 전주의 한 도로입니다.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지만 각종 교통 표지판이 빼곡합니다. 200m 남짓한 구간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을 세보니 20개가 넘습니다. 도로에 표지판이 많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태반이 엉터리거나 중복돼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도 없는 구간에 방지턱 표지판이 있는가 하면 채 10m도 안 되는 거리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2개나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관리도 엉망입니다. 표지판이 엉뚱하게도 상가를 향해 있거나 기둥만 남은 곳도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너무 낮게 설치돼 무심코 길을 걷다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아주 낮게 설치되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다칠 위험도 있고 이렇게 저희도 지나가면서 다칠 위험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가 필요하지만 관리부서는 제각각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과속방지턱은 구청 건설과가, 횡단보도는 시청 교통안전과가, 자전거도로는 도로하천과가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자체는 이제 도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내해주는 표지판은 도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하고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주식 표지판 1개를 세우는 데는 50만 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불편만 끼치는 교통 표지판 정비가 시급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정보 문자 발송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에게만 보내던 재난정보 문자를 민간 예찰단과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9,600여 명에게 추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안전디딤돌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원본을 전통 한제 그대로 옮긴 복본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전시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1954년 시작한 국내 최대 책 잔치인 서울국제도서전에 조선왕조실록 복본을 오는 19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전주와 태백사고에 보관했던 1,200여 책의 복본화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마무리합니다. 제42회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이 오늘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보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광복 장학금 조성과 남원 항일 운동기념탑 건립에 노력한 공로로 이기충 씨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익산의 한 농촌에서 집단 폐사한 닭 수백 마리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어제 오전 11시쯤 성당면의 한 지방도로에서 폐사한 닭 300여 마리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실시된 일제 음주 단속에서 전북에서는 모두 27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젯밤 10시부터 3시간 동안 전북 114개소에서 실시된 음주 단속에서 27명을 적발해 9명은 면허 취소, 17명은 면허 정지, 1명은 음주 무면허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부터 군산과 익산 등 일부 지역에 3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부터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 뒤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대부분 30도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